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상담 내용 먼저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단명은 저산소성 하혈성 뇌병증이고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사지마비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발병일은 2022년의 4월 22일이고요. 지금 2023년 1월이니까 약 9개월 정도 됐네요. 자, 거주 상태는 병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아직 신청 안 하셨고 실비보험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현재 케어하는 사람은 어머니시라고 하고요. 주말은 배우자가 봅니다. 지금 환자분은 여자분이시고 간단한 거동 여부는 사지마비로 거동이 불가합니다. 팔다리 살짝 들 수 있고 오른손으로 물건을 잡을 수 있다고 이렇게 적어주셨고 근데 앉혀주면 5분 이상은 지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지손상 여부는 현재 상태는 이해하기가 가능하고 이전 기억은 대부분 기억하고 있대요. 근데 사고 후 기억은 많이 없고 최근 들어 단기 기억도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묻는 말에 네, 아니요 또는 간단한 보기를 주면 대답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평소 성격은 활발하고 자존감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수준은 모든 활동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와상 환자라고 보내주셨어요. 대소변이 마려우면 소리 반응으로 표시하고 아직도 연화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서 추가 치료 시간을 더 줄 수 없다고 병원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화치료나 작업치료, 물리치료 등 FES라고 하는 전기치료까지 해서 7개 정도 하고 있고 언어치료는 치료사 배정이 아직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대학병원이라서 치료 개수를 추가하는 게 쉽지 않은 건 알고 있고 아직 재활병원으로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보호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보호자가 궁금한 게 추가로 어떤 재활을 더 하면 좋을지랑 보호자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재활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병실에서 침대에서 다리 내리고 앉혀두기 그리고 요플레나 바나나 같은 음식을 조금씩 먹고 담당 교수가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절 마사지 정도 하고 있다고 해요. FES도 그동안 2번씩 했다는데 이것도 1년 지나면 개수가 한 번 더 빠진다고 알고 있는데 기계를 구매해서 병실에서 추가로 더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활동 수준으로는 언어치료는 사실 급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이 언어치료 부분은 천천히 좀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병원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서 이 대학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를 또 따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 대학병원인 것 같은데 왜 선호하시는지 또 아내분께서 위험한 상황이나 약물 등 이런 이벤트가 많다면 대학병원에 있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안정기가 접어들었다면 저는 사실 재활병원도 추천하거든요. 재활병원에도 열정 있고 치료 잘하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또 따로 물어봤었고요. 현재 병실에서 침대에서 다리를 내리고 앉혀두고 요플레나 바나나 같은 음식을 조금씩 먹이고 관절 마사지 정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이 돼요. 침대에서 다리를 내리고 앉혀두기 이거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와상 환자라고 해서 계속 병원의 침대에 계속 눕혀놓기만 하면 사실 이분은 중력에 대항해서 몸을 한 번 더 세워보고 싶은, 그러니까 세울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근육은 우리가 가만히 지금 저처럼 이렇게 서 있어도 우리 근육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몸을 이렇게 바로 세우고 제가 상체를 이렇게 바로 세울 수 있는 걸로 하기 위해서 저의 지금 등 근육이나 척추 기립근들은 항상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상 환자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는 침대에 있지만 침대에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 체격이 좀 크고 이렇게 세우기가 좀 겁이 난다면 경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동 침대에서 사이드로 이렇게 해서 경사로라도 조금씩 채워서 이렇게 중력에 계속 조금 노출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다리를 내려서 앉혀줄 때는 꼭 핵심적인 게 있어요. 두 발이 꼭 이렇게 땅에 딱 지지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만약 침대가 너무 높다면 보통 대학병원 침대는 높거든요. 근데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 전동 침대는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이 땅에 이렇게 탁 닿여지는데 침대가 만약에 높다면 그때는 발판을 준비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앉히기 전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환자가 발바닥에 자극이 없어요. 누워있으면 우리가 누가 발바닥을 만져주지 않은 이상은 이 발바닥에 들어오는 그런 감각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은 자극을 계속 주셔야 돼요. 꼭꼭꼭 눌려주신다든지 또는 뭐 거칠한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질러 준다든지. 그래서 발바닥 자극을 좀 많이 주고, 특히나 앉히기 전에는 발바닥 자극을 많이 주고, 환자분한테 여기가 당신의 발바닥입니다 라고 꼭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발목 관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목 관절을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발목은 우리가 움직임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앞으로, 위로 이렇게 발목이 움직이죠. 그렇게 되는 관절 가동 범위를 발목을 다 움직여주고, 그리고 나서 앉혀서 발바닥의 이 온전한 감각이 그대로 바닥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발바닥이 바닥에 이렇게 딱 잘 닿아야 환자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다리에 힘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생겨요. 사실 발바닥을 이렇게 땅에 안 떠 있고 우리가 발을 이렇게 위에 동동 떠 있을 때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발을 땅에 이렇게 딱 닿게 되면 그때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만약 힘이 없어서 발바닥이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호자가 옆에서 이렇게 맨발 또는 양말 신은 발로 환자의 그 발등을 꾹 눌려줘서 지지를 해주셔도 되고요. 이게 또 어렵다 하면 의료기상에 가면 이렇게 파는 벨크로가 있어요. 이렇게 찍찍이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 벨크로로 이렇게 발목 부분과 이렇게 종아리 부분을 이렇게 감싸주는 거죠. 그러면 다리가 벌어지거나 이렇게 뒤집혀질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딱 지지해주면 발목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요플레 바나나 이렇게 먹으신다고 했거든요. 의사의 동의하에 드신다고 했는데, 의사 동의하라면 어느 정도 지금 좋은 예후가 있을 것으로 사실 보여요. 연화 검사를 했을 때 그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아마 액체에서 흡인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콧줄 상태고요. 그래서 연화의 핵심은 사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을 하지만 식탐입니다. 식탐을 잊지 않게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환자분의 연화가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바로 환자의 식탐에 연결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환자분이 콧줄을 하고 있어도 뱃줄을 하고 있어도 이 식탐을 잊지 않게 꾸준히 해주시는 게 보호자가 해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요플레, 바나나 정도의 걸쭉한 상태의 음식은 곧 잘 드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렌지 주스 같은 그런 지금까지 자극을 받지 않았던 그런 신맛이나 이런 거를 스푸이드로 한 방울 정도 맛만 보여줘요. 그렇게 하면 좀 침이 고이고 같이 이렇게 삼키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침이 고이면서 같이 삼킬 때 기침이 난다라고 하면 그런 오렌지 주스나 이런 거는 좀 삼가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조금씩 다양한 맛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콜릿도 살짝 녹여서 드실 수 있게 조금씩 주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식탐이라는 의지가 연화 장애를 이겨내게 됩니다. 자, 다음 질문은 그동안 2번씩 했는데 이것도 1년 지나면 개수가 한 번 더 빠진다고 알고 있는 이 FES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건 보호자가 따로 구매해서 많이들 하십니다. 그렇게 해주셔도 좋아요. 자, 그리고 관절 마사지 추가 답 드릴게요. 재활에서는 아르행 운동이라고 하면서 이런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절 각도에 따라 움직임을 줘서 환자분의 관절이 이렇게 굳지 않도록 각도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관절에 근육의 움직임과 관절 위치를 느끼게 하는 그런 수용기가 다 있습니다. 그 수용기 감각을 우리는 바로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움직일 때 굉장히 중요한 감각입니다.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감각요. 사실 이 부분이 잘 되어야 근육이 돌아와도 잘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관절 위주 마사지나 이런 것들 많이 해주셔야 돼요. 침상 환자분이라 아무래도 또 욕창이 제일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욕창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담길 거 한데 마사지는 무조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욕창에서 제일 도움되는 건 바로 목욕입니다. 그리고 욕창 예방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영양 부분도 큰 차지를 해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고 답변이 왔어요. 재활병원을 아직 꺼내는 이유는 콧줄이 아직 익어서 폐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얼마 전에는 발병 후 처음으로 경련도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직이 심해서 보톡스 주사도 주기적으로 맞고, 밤에 자면서 소리를 자꾸 질러서 강직약이랑 신경안정제 조절이 계속 필요하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눈도 자꾸 아프다고 해서 안과약도 처방받았고, 그리고 이전 병원 교수님도 재활병원 가면 좋지만 약 조절이 필요해서 조금 걱정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큰 이유는 또 아직 보호자 혼자 환자를 휠체어에 태울 수가 없대요. 재활병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만 있고 이송 요원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서 물론 찾아보면 또 조건 맞는 곳을 찾을 수 있겠으나 그런 곳은 보통 대기가 길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화는 사실 연화식 3단계까지 또 먹다가 이렇게 T튜브라고 하는 그런 목간을 제거하고 다시 삼키기가 갑자기 안 되는 거라서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 거라고 또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호자 혼자 휠체어에 앉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재활병원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리고 전기자극 치료는 사이메딕이랑 수피아 많이들 사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비싼 게 더 좋겠죠? 라고 물어봤어요. 가격 차이가 꽤 나지만 어차피 살 거면 비싼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비싼 거 살 필요 없다는 얘기도 많아서요 라고 해네요. 제 답은 여력이 되신다면 비싼 거 사서 좋은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전기의 종류가 바뀌는 건 아니라서 저는 여력이 되는 선에서 적절한 기계를 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그 질문이랑 이런 상담과 조언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사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돌보고 있는 그 빛나는 순간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상담 내용이랑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